네, 자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뭐 했었냐면 뭐 오버로딩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버로딩을 하면은 함수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수 관리가 좀 편해지고, 그리고 생성자 같은 경우 오버로딩이 지원이 안 되면은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똑같은 클래스를 그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딩의 존재가 고마웠던 거죠. 자, 동적 할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서 했던 힙 메모리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인데, 반드시 우리가 직접 해제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클래스로 만들다 보면은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또 그 클래스가 사용하는 데이터라든지 뭐죠?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풀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냥 풀이만 쓰면은 풀이 같은 경우는 객체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객체에서 반드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생성자랑 소멸자 호출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적 할당된 그 객체들은 반드시 딜리트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만들 때도 new 에말록 말고 new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동적 할당할 때 이제 내부에서 클래스 안에서 또 동적 할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소멸자를 이용해서 객체가 죽을 때 반드시 자기가 만든 힙은 자기가 해제를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소멸자라는 걸 제공을 해서 소멸자에다가 프리, 딜리트 같은 거를 적어 놨죠. 컨스트 함수는 함수 안에서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막아주려고 함수에다 컨스트를 붙이면 함수 내부에서 이제 멤버 변수를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약을 걸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이고요. 자, 그리고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객체를 복사할 때 복사 같은 경우 이제 이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언제나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두 가지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하려면 직접 복사 생성자를 제정해 줘야 된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복사뿐만 아니라 대입 역시 얕은 복사로 대입이 되기 때문에 대입 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대입도 연산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클래스에서는 함수라 그랬죠. 함수가 연산자 기호로서 이름이 지어진 것인데, 그거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이 이퀄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은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로 컴퓨터가 해주게 돼 있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하고 싶으면은 직접 정의해서 오버로딩해서 바꿔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상속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객체들 간의 이제 관계를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는 뭐 게임 캐릭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사와 마법사였죠. 그래서 뭐 얘네들이 전사는 전사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고 마법사는 마법사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같은 게임 안에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하면. 자, 그럼 같은 부분, 공통적인 시스템 부분은 캐릭터 시스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 내용을 어차피 모든 캐릭터가 공유를 해야 되면 이거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문법을 제공하는 게 이제 상속 문법이고요. 보통 이 상속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층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사람이 이제 다른 사물들을 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A와 B가 있을 때 이 둘을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인 거죠.
대부분의 이런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죠? 부모가 있고요. 자식 1, 자식 2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의 이 현상, 현실의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따져보면. 뭐 학과 같은, 그러니까 학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학부. 학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국문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영문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학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국문과에는 뭐 국어가 있고 국문이 있고 또 그죠? 여기도 영어가 있고 영문이 있고. 뭐 수학이라고 하면은 수학에도 있죠? 뭐가 있죠? 뭐 해석하기, 뭐 대수하기 나뉘잖아요. 그죠? 이게 다 계층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사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계층이 왜 나왔겠어요? 어떤 이 개별 사물들 또는 개념들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다 얘네 셋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다르니까 얘네를 우리가 분류를 한 거죠.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도 우리가 객체, 클래스와 객체를 왜 만들었다고 했죠? 현실의 사물과 1대1 매핑하려고 그랬죠. 객체는 이제 현실의 사물과 또는 개념과 1대1 매핑이 되잖아요. 정확히 사물이라는 거는 어떤 상태값을 가지고 있고 그 상태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데이터로 나타내고 동작을 함수로 나타냈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클래스 또는 객체라고 불리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의 사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죠? 객체가 사물이라면 객체들 간에 이런 계층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를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상속이라는 문법인 거죠. 그래서 캐릭터라는 큰 범주가 있으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성격들이 있을 거고 성질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조금 다르게 전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마법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궁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전사에서도 뭐 광전사 이런 거, 성기사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나뉠 수도 있죠. 마법사도 뭐 이렇게 백마법사, 흑마법사 이런 식으로 그죠? 게임을 치자면 결국 계층 구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고요. 잘 실행되는 것까지 한번 봤었죠. 실행까지 해보고 뭐 이렇게 행태는 다르지만 공격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퍼블릭으로 하면은 이 캐릭터가 제공하는 요 네 가지 데이터에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멤버들은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자식들도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제가 좀 그림으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캐릭터라는 게 결국 다시요, 이 워리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객체는 이제 구조체인데 그 함수 개념까지 섞여 들어간 구조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구조체라는 건 결국 데이터 덩어리죠. 여기 이름이 있고 뭐 나이, 공격력이라고 할까요? 공격력, 뭐 방어력, 이동력, 뭐 이런 체력, 이런 데이터들의 덩어리잖아요. 뭐 홍길동이고 공격력 10이고 방어력 5고 뭐 체력 20이고. 자, 근데 문자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몇 바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20바이트라고 가정하고, 공방체는 우리가 인트로 나타내게 되면은 각각 4바이트씩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하나의 전사인 거죠. 총 32바이트. 정확히 32바이트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좀
구멍 뚫린 패딩 비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32바이트면은 전사 캐릭터 한 명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마법사 역시 똑같이 이거를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멤버 변수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클래스 안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서, 그죠? 함수 코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함수 코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C 언어에서는 어떻게 객체 지향을 했는가 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구조체 안에다가 이 관련된 함수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 포인터라고 했었고, 함수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결국 함수라는 거는, 그림판이 좀 많이 나오네요. 함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코드 덩어리잖아요. 함수 1, 함수 2,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코드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게 다 해석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 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세 번째는 뭐 해라, 네 번째는 뭐 해라, 다섯 번째 뭐 해라, 이렇게 이게 명령어로, 이렇게 기계어 명령어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CPU가 요걸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이용해가지고 뭐 저장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가 만약 여러분이 네 번째에서 함수 1을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 1 코드가 여기 적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함수 1 코드는 여기 있고요. 얘한테는 뭐 0x10이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수 1을 호출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call 0x10 이렇게 나와요. 기계어로 뜯어보면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이 주소로.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요. 이 코드를 또 이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여기 함수 끝에서 리턴 하잖아요. 리턴하면은 이 원래 주소 있죠. 요 네 번째. 요 네 번째 주소가 뭐 0x30이라고 가정할게요. 리턴 하라고 하면 여기 0x30으로 돌아가라 이런 코드가 나와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수행하는 거죠. 함수는 내부적으로 기계어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CPU는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할 뿐인데 점프를 할 뿐이죠. 다시 돌아올 뿐이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함수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얘가 전사잖아요. 만약에 전사는 그럼 어떻게 생겼다? 요 4개 데이터를 물려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고, 함수가 하나 있죠. 그럼 이 함수 클래스 코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 MOW라는 함수가 있으면, MOW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코드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함수의 시작 위치가 0x10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주소는 여기서는 8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은 8바이트 보고 저는 4바이트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버전이 2020이네. 2022면은 8바이트, 2019 버전이면 4바이트예요. 주소값.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게 객체 생김새예요, 여러분. 자, 얘는 뭐겠어요? 얘는 만약 얘는 마법사라고 치면, 자, 마법사 볼까요? 파이어라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 어딘가에 파이어라는 함수,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얘가 0x20이면은 얘는 0x20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그 객체가 함수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지션한테 파이어 하라고 하면은 이 주소 찾아가가지고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파이어 할 때 자기의 그 어택을 쓰잖아요. 그때 요거 쓰는 거죠. 요거 가지고 가서 요거 쓰는 겁니다. 실제로 뭐 객체 안에 클래스 그 함수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빨간 부분이 뭐냐면 부모. 파란 부분은요? 이 파란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좀 이제 검은색으로 한 번에 이제 묶을게요. 이 검은색이 최종 결과물이고요. 자, 이 빨간색이 부모. 파란색이 자식. 그렇죠? 검은색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전체? 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남은 남이잖아요. 이거. 자, 그럼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상속관계라고 하면은 부모께 먼저 마련이 된 다음에 그 위에 자식께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자식 클래스, 매지션이나 워리어 클래스를 보시면 멤버 변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없어요. 이 워리어라는 클래스에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이 함수 하나 딸랑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상속을 받으면은 이 워리어를 만들기 전에 메모리 요 4개를 준비를 먼저 마련한단 말이에요. 밑에 이렇게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자식 건 아니죠. 부모가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모 거예요. 그 위에 자식 거를 쌓아가지고 이거 합해가지고 매지션 또는 전사 마법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겠죠.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만 쓰는 걸 알겠죠. 엄연히 부모와 자식은 남이라 그랬어요. 자식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퍼블릭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뭐 자식도 접근 가능하겠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접근 가능하죠.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상속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이제 부모권을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접근 제어자가 하나 더 있어요.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 접근자가 있고요. 요거는 상속관계에서 접근 허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하니까 에러가 사라졌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막 접근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못한다라는 거죠. mhealth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퍼블릭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 가능하죠. 이거 막 접근 가능하게 해가지고 체력을 막 200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안 죽겠죠. 체력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캐릭터 죽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마음대로 넣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죠. 근데 프라이빗을 막으면 자식들도 못 쓰니까 절충안으로 이제 프로텍티드를 쓰는 거예요. 외부에선 접근을 못해도 내부에선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또 상속관계에서는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어자가 나오고요.
자,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이제 공격 형태가 되게 단조롭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뭐를 넣을까? 자, 이 스킬 말고 한번 기본 공격 한번 넣어볼까요? 기본 공격. 이렇게 어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매지션도 기본 공격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기능이 하나씩 더 생겼으니까 이제 요거 어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자, 근데 이제 공격 형태가 만약 되게 좀 여러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장착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공격 형태가 좀 바뀐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공격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똑같은데 이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법사가 공격하기도 하고, 뭐 세게 공격, 또는 그냥 제가 좀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형태가 이렇게 세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약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특정 상태값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어떤 상태값에 따라서. 그럼 이거를 분기해주는 상태값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걸 우리가 만약에 무기라고 가정하면 요쯤에다가 무기를 추가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모든 캐릭터들은 다 무기를 장착해야 되니까. 웨펀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하면 되겠네요. 웨펀이 1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웨펀이 2면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LG,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뭐 1번, 2번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일단 정하면 되는 거고, 뭐 여기서 1이면은 일반 무기, 2번은 뭐 좀 더 좋은 무기, 3번은 더 좋은 무기. 아, 요거는 낡은 무기겠네요. 왜냐면 약하게 때리니까.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일단 숫자를 뭐 이렇게 정해주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이런 느낌이죠. 해볼게요. 자, 일단 마법사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M1에 어택을 해야 되는데, 자, 세팅을 한번 해줘야겠죠.
여기서 처음에는 얘 그 무기를 여기서 세팅을 해줄게요. M을 안 붙였네. 이 M 웨폰을 마우스가 만들어질 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중1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1이면은 이제 그냥 공격하네요. 2면은 좀 세게 공격하죠. 2 넣어서 세게 공격하게 하기도 할 수 있다. 대충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기가 추가될 때마다 이 클래스가 계속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 엘즈먼을 우리가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기가 3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무기가 4가 됐어요. 더 좋은 무기.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LGF 또 추가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M 웨폰이 4일 땐 뭐 이런 식으로 또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 뭐 마법사뿐만 아니라 전사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전사도 무기 장착을 해줘서 무기에 따라서 공격하는 형태가 바뀌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불편하다 이거예요. 객체를 계속 건드려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이 메서드가 이렇게 너무 무기가 추가될 때마다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무기를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같이 장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사도 마법사도 같이 장착할 수 있는 5번 무기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뭐 막대기 이런 무기를 하나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딱 장착했을 때 공격하는 모션이나 모양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럼 워리어한테도 막대기를 주고 웨펀 얘한테도 막대기 주고 얘한테도 막대기를 줘요. 이렇게. 자, 그럼 막대기처럼 공격하려면 얘가 여기 5번 하나 추가해서 막대기로 공격이 이런 게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전사도 만약에 웨펀이 막대기면은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고 막대기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거 엘즈 처리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똑같은 무기를 장착했을 때 얘도 막대기로 공격, 얘도 막대기로 공격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W1.attack 같이 해보면 둘 다 막대기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똑같은 아이템을 착용했는데 이제 이 막대기로 공격하는 모션이 바뀌어야 돼요. 얘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얘만 바꾸면은 전사는 구식 낡은 방식으로 또 공격하잖아요. 이게 중복이죠. 그래서 요거를 얘도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둘 다 동일하게 고쳐지는 거죠. 동일한 무기를 쓰는데 둘 다 동일하게 공격해야죠. 자, 중복이잖아요. 이거 2번 고쳐야 돼요. 한 번 잘못하면은 하나만 고쳐지고 하나는 안 고쳐진다.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해결 방법이 또 나옵니다. 이 공격을 막대기로 공격하는 거를 함수로 빼가지고 여기에서 분모가 내려주면은 중복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객체장에 대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고 5번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대충 한 겁니다. 여기도 막대기 공격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아닌데 죄송해요. 여기 아니고 여기죠? 막대기 공격. 자, 이렇게 하시면은 실행했을 때 정확히 똑같이 공격하고요. 막대기를 이용한 공격 형태가 바뀌어야 되면은 여기만 바뀌어주면 된다. 한 번에 바뀌죠. 이런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 수도 있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막대기를 장착할 수 없는 또 다른 클래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워리어 말고, 메이지 말고, 뭐, 궁푸란다. 궁수가 나와가지고, 궁수는 막대기를 착용할 수 없는 클래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친구는 막대기를 착용할 일도 없는데 이 함수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도 이 캐릭터를 상속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 공격은 특정 클래스에만 속하는 기능이니까 이거를 모든 캐릭터한테 물려주는 이 상위 개념에 넣는 거는 또 맞지 않죠? 복잡하죠 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냐면 이 함수를 캐릭터에다가 예속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가 하나 있으면 기능이 하나 있으면 이 기능이 어디 클래스 또는 객체 객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상속을 하다 보면은 얘가 클래스 객체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얘를 걷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막대기 공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궁수한테 줄 때는 이거 걷어내고 이것만 주고 싶은데 이거 같이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클래스 안에 다 묶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딱 빼는 거예요. 딱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애써서 원래 외부에 있던 함수를 클래스 안으로 가져오면서 클래스가 나온 건데 이걸 또 뺀다고? 그렇죠? 역행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함수를 빼서 연결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함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수를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한 게 아니라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줘요. 뭘로? 얘도 클래스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클래스에 예속되지 않았고요. 어떤 클래스에 예속되지 않았고,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 존립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클래스가 이걸 선택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렇죠? 필요 없으면요 끊어서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능을, 그렇죠? 기능이라 하면 함수죠. 그 함수를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면은 중복이 발생해도 괜찮아요. 만약 클래스 1이다.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클래스 2가 있어요. 클래스 2가 있다. 얘도 이게 필요하다.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 함수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도 함수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함수 만들 필요 없어요. 왜?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하나지만 둘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랑 얘 둘 다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속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상속은 클래스 내부에 함수가 들어있어서 이거 필요하면 얘가 이제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함수가 이거 생기는 건데,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하게 되면 이 필요 없는 거 있죠. 예를 들어 함수 2가 있어요. 난 함수 1만 상속받고 싶은데 이게 상속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아예 이렇게 내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함수 2까지 넘어온다는 거죠. 자, 글씨가 조금 못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요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 함수들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함수 1 필요 없고 함수 2만 필요해. 그러면은 함수 2만 이렇게 연결해주고, 함수 1이 필요한 부분은 함수 1만 이렇게 연결해주고, 취사 선택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상속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술이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얘의 단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쓸모없는 것까지 상속이 되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함수를 빼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존재하게 한 다음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물려주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하고, 함수를 물려주는 대신 따로 빼가지고 스스로 존재하게 한 다음에 필요한 애들이 갖다 쓰는 방식. 요거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좀 많은데 보통 구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클래스를, 그렇죠? 어떤 다른 클래스들을 가지고 구성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립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 구성보다는 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 클래스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요거 함수를 내부에 정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is a라고 부르고, a는 뭐 기능을 얘기하겠죠. 구성은요, 기능을 외부로 뺀 다음에 그거를 가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has a 이렇게 불러요. is a는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has a는 내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끊어서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유연하겠어요? 구성이 더 유연하겠죠.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상속은 그 자체 내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